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즐겁고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나요? 자, 인터넷 기사로 편지가 공개됐고 또 편지가 있었다는 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사로 나왔으면서 공개된 편지 내용이라서 제가 또 기사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어서 이런 편지 내용은 오히려 팬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이해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또 기사로 나온 이 편지를 또 읽어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기사에 편지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 기사는 소개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편지니까요. 자,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리스, 그리운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당연시하였던 지난 날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글 쓰고 있는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이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더 그리워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호중 드림. 자, 이 편지에서 친필 편지에서 중요한 대목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것은 보통 누가 담화를 냈거나 발표를 하면 또 시사평론가들이 또는 패널들이 또 조목조목 이제 짚어가면서 그 의미와 뜻을 해설하죠. 또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대목을 짚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찰하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줄에 썼는데요. 성찰하는 것은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자기가 했던 일들 지나온 시기를 돌아보는 것인데 사실 성찰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성찰이 없으면 삶의 발전과 진보가 있을 수가 없죠. 성찰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또 성찰을 통해서 실수를 줄여가고 또 성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 이제 성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쉬는 시기에 비활동 시기에 성찰이 주어지니까 비활동 시기가 값진 시기가 되었다. 성찰로 인해서 귀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보다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세상과 함께 달려가고 세상과 완전히 붙어 있고 또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질주하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지 못하고 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달리고 또 달리는 세상과 함께 달리고 세상 속으로 달리는 이런 과정, 이런 세월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러나서 보면 이게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사실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숲 속에 들어가 있으면 숲을 볼 수가 없고요. 산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산을 볼 수가 없는데 물러나오면 숲이 보이고 산이 보이거든요. 이것처럼 어떤 세상 또는 어떤 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딱 물러났을 때 야, 이건 이거였고 저건 저거였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렇게 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났을 때 제대로 보이고 또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아리스가 있었기에 라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성찰하게 된 계기도요. 이제 아리스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성찰이 아니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책하고 이런 비인격적인 이 속성이나 비인격적인 이 성향을 보통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닌 성찰이라는 값진 성향, 성찰이라는 값진 이 인성, 멘탈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가 있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고 아리스가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자책할 이유가 없이 아리스가 있으니까 내가 성찰할 수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참 성찰하는 이 적절한 거리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라는 존재가 정말 특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얻은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이 신문이든 또 일반 사람이든 그럴 때 너무 잃어버린 게 많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죠. 그런데 얻은 것이 더 많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얻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해답이 있는데 서로가 있고 식구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구라는 말은 펜의 다른 이름 또는 펜의 본질적인 이름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펜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확실하게 펜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미치도록이라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프고 좀 짠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이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야말로 김호중 가수의 진정한 감정이면서 진심 어린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호중 가수가 쓴 친필 편지.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이제 프린트한 것이고요. 중요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이 색연필로 동그라미 친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편지 제 음성으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리스, 그리운 마음을 담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난날의 저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당연시하였던 지난날들, 한 걸음 물러나서 세상을 바라보니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제가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호중이 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리스가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글 쓰고 있는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든 걸 잃었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얻은 것이 더 많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있었음을, 식구가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찾아올 이별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더 그리워하고, 오늘 더 감사하고, 오늘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미치도록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다시 왔다고 서로 인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호중 드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